50대가 넘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아무리 잘 드셔도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오늘 저는 5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비타민과 영양소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뼈 약화, 면역력 감소, 극심한 피로, 그리고 심장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영양소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70대는 20대에 비해 햇빛으로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이 무려 70%까지 줄어듭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로 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없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셋째로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넷째로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충분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20% 이상 낮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들어있지만 양이 적습니다. 50대 이후에는 하루 1000에서 2000IU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과 뇌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50대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치매와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거나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어릴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칼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50대 이후,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시작입니다. 골다공증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시니어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칼슘은 유제품, 두부, 멸치, 브로콜리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은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근육 경련과 쥐가 자주 납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수면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수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식이요법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생선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으로 50대 이후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메가3가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춥니다. 전신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완화합니다.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특히 뇌 건강과 관련하여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고등어, 연어, 참치,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만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쌓이면서 세포가 빠르게 늙어갑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관절, 혈관, 뼈를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잇몸이 약해지며 피부가 거칠어지고 관절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면역력 측면에서도 비타민C는 면역 세포를 강화하여 각종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피망, 브로콜리, 딸기, 키위, 감귤류에 풍부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50대 이후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 상처 치유, 미각과 후각, 그리고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연 흡수율이 떨어지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연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감기와 폐렴 같은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맛과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아연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을 복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충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축적될 수 있어서 과다 복용 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권장 용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5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영양소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C, 그리고 아연입니다. 이 7가지를 꾸준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 뇌 건강, 면역력, 수면, 관절, 피부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바로 식단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